이더리움 체인의 극심한 혼잡성으로 인해 거래 수수료가 높아지고 속도가 느려짐에 따라 투자자들은 다른 메인넷으로 이사를 가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레이어 1 메인넷 체인으로는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 솔라나, 아발란체 등이 있습니다. 이더리움 체인의 생태계에 비하면 아직 너무나 초기 체인들이지만 나름의 생태계를 확장해가며 사이즈를 키우고 있습니다. 니어도 그런 레이어 1 메인넷 체인 프로젝트 중 하나입니다. 니어 프로토콜은 개발사이자 프로젝트의 이름이며 코인의 이름은 니어입니다. 니어의 특징으로는 먼저 샤딩 기술이 있습니다. 이더리움이 이더 2.0 POS로 전환하면서 확장성 해결을 위한 솔루션으로 샤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샤딩이란 단일의 데이터를 다수의 데이터베이스로 쪼개어 나누는 것을 말합니다. 단일의 데이터를 구간별로 쪼개어 나눔으로써 노드에 무겁게 가지고 있던 데이터를 빠르게 검증할 수 있고 빠른 트랜잭션 속도를 가질 수 있습니다. 니어는 처음부터 이러한 샤딩의 기술을 장착하며 개발이 되었습니다. 솔라나의 경우 샤딩 기술 없이 블록의 생성 시간과 처리 속도를 높이는 것만으로 확장성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전체 용량은 결국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 체인에 엄청나게 많은 트랜잭션이 발생하게 되면 과부하가 올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니어의 경우에는 샤딩 기술을 처음부터 적용하여 개발되었기 때문에 향후 많은 트랜잭션이 발생하여도 나누어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샤딩 기술이 완전히 적용된 것은 아니며 이제 시작 단계에 있습니다. 1단계인 나이트 쉐이드가 올해 11월 런칭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완전체 기술까지는 2022년 3분기 출시 예정입니다. 이런 기술 때문인지 몰라도 니어 메인넷을 실제로 써보면 아주 쾌적하고 깔끔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사용할 때 처음으로 기존 인터넷을 사용한다는 느낌이 들었던 프로젝트입니다. 송금이나 거래도 물론이고 UI도 아주 깔끔합니다. 그리고 지갑의 주소도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ID 방식을 통해서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홍길동이라는 이름으로 지갑을 만들고 싶으면 홍길동.ni어라는 지갑 주소의 발행이 가능합니다. 보통 블록체인 지갑 주소들이 숫자와 영어의 많은 조합으로 통해서 만드는 것과는 다릅니다. 다들 실제로 한 번씩 써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로 니어의 특징으로는 이더리움의 자산들을 이동시키는 데 있습니다. 니어는 그 자체가 메인넷이고 레이어 1 체인이기 때문에 독자적인 생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니어의 사이드 체인으로 오로라 체인이 있습니다. 이 오로라 체인은 레인보우 브릿지를 이용하여 이더리움 체인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즉 이더리움, 레인보우 브릿지, 오로라, 레인보우 브릿지, 니어 이런 식으로 자산의 이동이 가능합니다. 니어가 오로라를 키워서 이더리움의 자산들을 이동시키는데 주력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현재 크립토 전체 생태계에서는 약 80%가 넘는 자산이 이더리움에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든 이더리움의 자산을 가지고 오는 것이 생태계가 발전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위의 사진을 보면 각 체인들의 브릿지가 이더리움 자산을 얼마나 이동시켜 오고 있는지에 대한 자료입니다. 니어의 레인보우 브릿지의 경우 TVL이 약 2천만 달러입니다. 아발란체로 넘어가는 자산이 52억 달러인 것인데 비하면 아직 30분의 1 수준밖에 안 되네요. 이걸 보면 니어가 갈 길이 아직은 멀구나 라는 것이 느껴집니다. 코스모스, 폴카닥 등으로 크로스 체인은 늘려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셋째로 니어는 개발자들이 신규 앱을 런칭하기에 친화적인 환경입니다. 이더리움의 경우 D앱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전용 개발 언어인 솔리디티를 사용해야 하는데요. 니어의 경우 기존 웹 개발 언어들을 그냥 사용해서 개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니어 생태계 안에서 프로젝트를 런칭시키는 경우 향후 발생하는 거래 수수료의 30%를 프로젝트 개발진에게 보상으로 줍니다. 그러므로 개발진 입장에서는 앱을 잘 만들면 장기적으로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이 더 커진 셈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니어를 비롯한 니어 관련주들이 모두 폭등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니어가 800만 달러의 투자 유치를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이 돈으로 이제 생태계 앱 개발사들을 지원할 예정이니 개발자들에게는 새로 진입하기에 좋은 생태계입니다. 다음으로 훌륭한 베커가 있습니다. A급 베커로 A16G, 판테라, 코인베이스, 멀티코인 캐피탈 등이 있습니다. 특히 코인베이스가 투자한 코인이지만 아직까지 코인베이스에는 상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향후 코인베이스 상장이 기대되기도 합니다. 그럼 간단하게 니어 생태계 프로젝트에는 어떤 D앱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REF가 있습니다. 니어 생태계의 핵심 덱스 거래소입니다. 아직 레프를 제외하고는 제대로 된 덱스 거래소가 없는데요. 이 덱스 거래소에서 니어 생태계 앱들의 코인인 파라스, 옥타퍼스, 하피, 스카이워드, 니어 등을 거래할 수 있고 유동성 공급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파라스와 웹 니어를 유동성을 공급하면 LP 보상이 102% 정도 됩니다. 레프의 TVL은 나름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데요. 최근 120밀리언 달러를 기록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생태계의 메인 덱스에 비하면 아직도 너무 낮은 수준이긴 합니다. 다음으로 메타풀이 있습니다. 메타풀은 니어의 단일 스테이킹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니어를 공식 사이트에 스테이킹하면 이자율이 11% 정도 되는데요. 그런데 니어를 스테이킹하는 순간 코인이 잠기게 되니 유동성이 떨어집니다. 하지만 메타풀에서 스테이킹을 하게 되면 이자도 받고 ST 니어라는 토큰을 받아서 아까 본 레프에서 유동성 공급을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파라스가 있습니다. 파라스는 니어 생태계의 NFT 판매 플랫폼입니다. 파라스 역시 아직 신생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많은 NFT 거래가 일어나고 있지는 않으며 디자인이 그렇게 좋지는 못합니다. 넷째로 스카이워드라는 아이디어 플랫폼이 있습니다. 니어 관련된 생태계 코인들을 아이디어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오로라 아이디어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니어 프로젝트와 니어 생태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니어의 단점으로는 다른 앞서가는 메인넷인 솔라나, 아발란체, 루나 등에 비해서 특별한 차별성을 찾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이더리움 킬러로 불리는 솔라나, 아발란체, 루나 등도 충분히 빠르고 거래 수수료도 매우 싸며 깔끔한 UI와 UX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니어가 이런 메인넷 경쟁자들에 비해서 어떤 활약을 펼칠 수 있을지는 아직 조금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